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고 현지 시간으로는 낮이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가 어제 화염병과 총성과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후안 과이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후안 과이도 대통령,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둘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후안 과이도는 민주주의 국가 50개 이상, 한국을 포함해서 인정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마두로는 주로 독재 국가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대통령인데, 현실적으로는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후안 과이도 대통령이 저항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죠. 카라카스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 군인들이 풀어준 레오폴도 로페즈 전 야당 지도자와 함께 사진을 찍고 오늘 결판을 내겠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타도하자, 마두로의 억압을 종식시키는 오퍼레이션 리버티, 해방작전을 개시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실제로 군복을 입은, 그리고 총을 든 군인들이 과이도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부대 단위로 나와야 하는데, 부대 단위로 과이도를 지지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처음에는 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의 톤을 바꿨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마두로 정권 편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화염병을 쏘고 트럭이 군중 속으로 돌진해 가지고 깔아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7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준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 지휘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두로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과이도를 겨냥해서 반역자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제 벌어졌는데, 1시간 전에 이 마두로가 쿠데타 음모는 분쇄되었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편 이 마두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방장관은 CNN에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어제 마두로가 쿠바로 달아나기 위해서 비행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러시아가 말려가지고 머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장 이것은 역정보 작전이다,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제 쫙 깔렸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펜스, 그리고 폼페오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트윗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과이도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브라질도, 그리고 옆에 있는 콜롬비아도 적극적으로 과이도를 뒷받침하면서 베네수엘라 군대가 뭘 하고 있느냐, 들고 일어나라, 마두로를 타도하라 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가 하면, 쿠바 등은 역시 마두로 지지를 선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렇게 쫙 나눠졌습니다. 민주 진영과 독재 진영으로 나눠진 거죠. 지금 이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나라는 다 독재 정권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쿠바. 그런데 로페스 영급, 이 사람은 과이도 전에 야당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 해가지고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가택연금되어 있었는데 군인들이 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엔 다시 신변에 불안을 느꼈는지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서 지금 보호를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금방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20여 명의 군인들이 브라질 대사관에, 카라카스 주재 브라질 대사관에 가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이도가 희망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과이도가 파견한 미국 주재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CNN과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장성들은 마두로로부터 수많은 이권을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밑에 중간층과 아래 하부층의 장교들은 과이도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분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쿠데타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브라질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이란 국가 자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4분 5일로 만들어 놓고 정규군도 있고 보안군도 있고 정치적 역할을 하는 군대도 있고 그리고 시위를 진압하는 깡패 비슷한 군대도 있고 민병대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은 마두로를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주로 전하지만 사실은 마두로 지지도 강하다 이거죠.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인구의 10분의 1이 해외로 도망가고 몸무게가 10kg이나 줄어드는 이런 철저하게 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차베스 마두로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독재는 계급 독재이니까 이 지배계층을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딱 분열시키죠. 인민과 반동으로 딱 분열시켜 가지고 인민들에게는 특혜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고 군대도 분열되어 있고 군 장성들은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이게 딱 보면 북한 상황하고 비슷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 독재고 계급 독재고 그 다음에 신종 독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종 독재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북한과 달리 언론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도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위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 같아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전체주의 독재라는 것은 사상 독재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집단 독재라는 겁니다. 그 집단이 이념으로 뭉쳐가지고 독재를 하니까 이게 좀처럼 바꾸기가 힘들다. 1인 독재는 그 사람 죽어버리면은 체제가 바뀌고, 군부 독재도 군대가 권력을 놓으면 바뀌어지는데 계급 독재가 돼가지고 계급 전체가 하나의 독재자가 된다 이거죠. 집단이 다 독재자가 된다는 거죠. 독재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이 독재자이고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가 소속된 조직을 독재적으로 장악하면은 좀처럼 너무 때리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물가 상승률이 연간 1000만%를 넘었는데도 군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보여주었는데, 물론 마두로가 지는 편에 선 건 사실이죠. 역사의 패배자 편에 서 있는 건 사실인데, 연명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반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1980년대까지 남미의 최고 우등 국가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도 권력을 놓기 싫어 가지고
계속 사람을 죽이고 굶기고 하는, 그러면서도 일정한 지지가 있어 가지고 독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계급 독재의 무서운 점입니다. 마두로 차베스는 베네수엘라판 주사파입니다. 이들의 조국은 쿠바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자는 남한의 주사파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섬기듯이 쿠바의 카스트로를 섬겼어요. 영혼을 완전히 쿠바에 갖다 바치거든요. 그리고 그 쿠바로부터 약 2만 명의 보안 요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자국민을 탄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이도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지, 한 번 차베스라는 괴물을 1998년에 선거로 뽑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 대가를 아주 비싸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